자, 이번 시간에는 제37회 FAT 1급 부가가치세 문제 24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이식품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런 문제죠. 자, 첫 번째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9월 28일 계약금을 받았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보통예금 통장에 이체 받기로 했다. 이거 말일에 받기로 했다 하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해야 됩니다. 보통예금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0월 1일 날 팔고 10월 31일 날 받기로 한 겁니다. 이거 자칫하면 보통예금 하는 수가 있겠는데 보통예금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외상 매출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키 쓰라고 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하고 전송하는 문제, 그리고 결제 내역하고 전송일자는 채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9월 28일 계약금을 얼마 받았는지 이 자료를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9월 28일 날 얼마 받았는가를 미리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은진마트로부터 선수금 내기 82만 5천 원 메모해 두시고, 자, 그러면 10월 1일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죠. 10월 1일 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해야 되죠. 그리고 복수거래 키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홍삼 음료 50개 6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품목은 버섯 음료 100개 4만 5천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마무리하시고, 거래처는 은진마트였습니다. 전자세금란은 0번 눌러서 비워두어야 우리가 발행이 가능하다. 분계는 혼합 분계해야 됩니다. 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부채 증가 맞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와가지고 차변의 부채 감소 선수금 금액은 아까 메모했던 금액 8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 이거 문제를 잘못 읽으면 보통예금이라고 하기 쉬운데 이거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얼마예요? 7425죠.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도 확인해 보시고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넘어가야 된다. 다음에 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전체 메뉴 가가지고 부가가치세 2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에 가서 10월 1일 엔터 검색을 하신 다음에 앞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전자발행 눌러줍니다. 그리고 밑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세금계산서 양식 나타나면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상단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을 하셔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누른 다음에 위에서 발행,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닫기 단추 눌러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닫아주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전표에 돌아와서는 조회를 한번 눌러줌으로써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 뜨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4점짜리 해결했죠. 자, 부가가치세 두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 후에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랍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해라. 자, 신용카드로 뭘 지불했어요? 숙박비 지불했죠? 예. 자, 그러면 57번 과세 매입, 카드 과세 매입이죠. 카과. 그래서 날짜는 여기 있는 10월 7일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10월 7일. 유형은 57번 카드 과세 매입. 물음표 단추 눌러서 무슨 카드예요? 국민카드 확인. 품명에는 숙박비 해주시고 공급가액에는 합계를 넣어주신다. 14만 3천원 입력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지고요. 자, 거래처는 카드 가맹점인 목포호텔을 여기다 거래처로 넣는 겁니다. 목포로 검색해 주시고, 전자세금은 카드니까 방향키로 그냥 넘어가시고 분계는 4번 카드 분계해 주시고 상품을 여비교통비로 바꿔주면 돼요. 812번 여비교통비로. 그러면 미지급금 대변에 국민카드사에 아직 카드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 맞고요.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13,000원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비용 발생 13만원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다음은 세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전자세금 계산서 빨강색이니까 매출에 관한 거죠. 사무실에 사용하던 사무용 책상을 주식회사 은주유통에 매각을 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매각 직전 사무용 책상의 장부가액은 50만원, 취득은 120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700이래요. 그러면 장부금액 그대로 매각을 했나요? 네, 하여튼 당기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 했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장부금액 50만원짜리 책상을 80만원에 팔았네요. 네, 유형재산 처분 이익이 발생했군요. 자, 10월 10일자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10월 10일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해야 되죠. 네, 품명에는 책상. 사무용 책상 그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군요. 80만원. 공급가액 80만원. 네, 거래처 또 입력해야 됩니다. 거래처는 은주유통. 자,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가 발행했죠. 1번 전자 입력하시고 분계는 무조건 혼합 분계해야 돼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가 발행했으니까 1번. 자, 혼합 분계 하시는데 여기 있는 자료 취득가액 이런 걸 감안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자, 상품 매출이 아니라 책상은 비품이죠. 비품 처분이니까 대변의 비품으로 해주시고 여기 대변의 금액을 취득금액 120만원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의 반대 차변에다가 비품이 210이니까 감루는 213번이다. 비품의 바로 다음 코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금액은 70만원이었죠. 그러면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아까 자료 설명을 봤을 때
대금은 여기를 봐야 되겠네. 예. 외상으로 팔았군요. 그러면 미수금으로 처리해야죠. 차변에 미수금이라는 당좌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 기타 채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88만 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밑에 30만 원 빨간색 보이시죠? 그래서 대변이 숫자가 작으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30만 원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도 잘 확인하시고 차대변 일치하는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 37회에도 출제가 되었군요. 자, 다음에 네 번째 매입거래 전자계산서입니다. 네, 파란색 계산서다. 그러면 여러분 53번 면세 매입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매출거래처에게 지급할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입니다. 대금은 당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전자입력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거래처의 명절 선물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말이죠. 이게 세금 계산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54번 불공이라고 자신감 있게 54번 불공 유형을 선택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틀립니다. 여러분 54번 불공 유형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 불공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할 것도 없어요. 면세입니다. 면세. 아시겠죠? 불공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도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연습이 좀 부족하신 분은. 자, 그래서 10월 19일 유형이 53번이에요. 54번이 아니라. 예. 품명은 전복 세트 10개 20만 원. 거래처는 수협중앙회. 전자계산서였죠? 그러면 1번. 자, 분계는 보니까 특이하게 카드로,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카드 분계를 한번 넣어볼게요. 4번. 그랬더니 미지급금이 여기 우리가 카과 매입으로 안 했더니 미지급금이 거래처가 수협으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 수협에는 돈 준 거예요. 여기를 카드사로 바꿔야 됩니다. 무슨 카드로 결제했냐면 국민카드로 결제했다고. 여기를 국민카드로 거래처를 수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내려와서 상품이 아니라 접대 목적이었죠. 차변을 접대비 813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물론 여기 카드 분계를 안 하고 혼합 분계로 해서 이렇게 맞춰도 됩니다. 혼합 분계로 하면서 대변에 미지급금, 차변, 접대비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저기 이 분계 유형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요 분계만 맞추면 되겠고요. 여기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수협이 아니라 국민카드여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칫하면은 이걸 세금계산서로 오해해가지고 이 유형을 54번 불공으로 입력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54번이 될 수 없다는 거. 계산서는 무조건 면세입니다. 면세. 유형이 면세로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 매출거래 3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자계산서, 이것도 면세.
13번. 네. 13번 면세입니다.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다. 단 본거래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이거 13번 유형으로 입력해 주면 돼요. 10월 22일. 우리 회사가 면세와 과세를 겸용하고 있는 회사예요. 13번. 면세 매출. 뭘 팔았냐면 수삼 100개 12,000원. 거래처가 해원푸드. 전자계산서니까 1번. 네. 자, 분계는 뭘로 하는 게 편할까요? 외상으로 팔았군요. 이건 상품이니까, 면세 상품이니까 외상 분계하면 됩니다. 2번.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네. 53번 면세에 의해서 13번 면세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6번째 문제인데 매출거래 3점 되어 있네요. 매출거래 3점. 자, 자료 설명을 볼게요. 당사의 사무실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당월 임대료는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어요. 이게 뭘까요? 근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10월 임대료로.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하라. 자,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임대료 입금은 안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0월 30일 날 시점에서는 미수금으로 해야 되겠죠. 미수금. 그렇죠? 자, 그러면 10월 30일 메인 매출 전표에 10월 30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자, 11번 과세 매출이 되려면 세금 계산서여야 되고 세금이 있죠. 네. 자, 10월 임대료 220만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오준 택배가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1번 전자입력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상이라고 해서 이거 외상분계할 수가 없죠.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합분계로 하시고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 아니고 요것은 대변의 임대료 900번대 코드 904번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대금은 뭘로 했죠? 외상이죠? 242만 원. 그래서 차변은 미수금이 되어야 된다. 미수금 242만 원. 탭키. 자, 그래서 이 문제도요. 좀 신경을 써서 천천히 해야 됩니다. 네. 임대료, 임대사업자가 아닌 우리는 지금 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받는 이 수익은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입니다. 대변의 임대료로 잡으시고
다음 달 10일 날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10월 30일 메인 매출 전표 11번 과세 매출로 하면서 밑에 분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7번째 부가가치세 문제는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이 있고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는 거죠. 6월 30일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자, 납부세액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은 미지급 세금이라는 거 가서 확인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6월 30일 거 일반 전표를 조회해 가지고 서대문 세무서에 미지급 세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했다. 저는 그렇게 가정하고 7월 24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일반 전표 7월 24일 날짜에 차변의 부채 감소 미지에서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통장에 찍힌 서대문 세무서가 되겠고요. 금액은 2247950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은 국민은행이었죠. 2247950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죠. 자, 37의 부가가치세 문제를 쭉 해봤는데 이 면세 그 매입이 하나가 접대비하고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칫하면 실수로 54번 유형을 선택할 우려가 있는 문제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이다 보면은 뭐 서둘러서 하고 또 긴장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뭐 실무 풀 때 만약에 5개 실수했다. 3, 5, 15 15점. 예. 15점 빼면 얼마예요? 85점이죠. 근데 뭐 이론을 다 맞을 수 있나요? 네, 이론에서 5개 틀렸다. 그러면 10점. 그러면 75점. 네, 이론에서 5개 틀리고 실기에서 5개 실수했다. 그래도 75점으로 합격한다는 거죠. 자, 결산 문제 가보겠습니다. 유가증권 평가 문제. 단기매매증권의 기말예역은 다음과 같다. 요거 제가 여러분 NCS 평가 문제에도 요 문제 냈어요. 결산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하나의 거래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단기매매증권이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2,000주, 그 다음에 에리거울 거 1,000주. 요 나현운송권은 한 주당 1,500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일 현재 1,600원, 100원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0원에 샀습니다. 2,400원, 네, 400원이 올라갔습니다. 두 개가 다 자산 증가한 거죠. 얼마씩 단기매매증권이 증가했는가. 자, 100원씩 2,000 주면 20만원. 자, 400원씩 1,000 주면은 40만원이죠? 네, 4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60만원이 되죠. 60만원, 이 한 건으로 회계 처리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60만원 자산 증가,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이 되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되죠. 자, 그래서 수동결산 문제니까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3번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60만 원? 네. 아니요.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905번이 됩니다. 평가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다음 두 번째 결산 문제는 자동 결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액이 다음과 같다. 자, 재고자산은 요 합계금액만 이용하면 되겠죠.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해라.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 자료 입력을 실행해서 결산 일자를 1월부터 12월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이 자리에다가 아까 그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050000이다. 엔터 친 다음에 위에서 전표 추가 예 확인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결산 문제 무난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다음에 회계정보 분석 문제 8점짜리. 자, 첫 번째 문제 4점짜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등에 의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로 조회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4 엔터 6 엔터 정기신고 엔터. 저장된 데이터 불러와야 되겠네요. 확인. 네, 마감되었으니까. 자, 매입인데 여기서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있고요. 그 밖에 공제매입세 요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관련된 매입세액이에요. 700에 70만원. 그래서 이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등에 의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니까 70만원 매입세액을 물어봤으니까 4번이 답이 된다. 그래서 이제 4번을 답을 찍을 때는 여기 답안 수록 눌러서 여기 4번 여기 찍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 매출장 조회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세액이 얼마냐. 매입 매출장을 조회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매입 매출장 엽니다. 매입 매출장 클릭하셔가지고 기간을 1월부터 3월로 하시고 구분은 매출로 하시고 과세 유형은 신용카드 17번 카과 엔터 치고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뭘 물어봤냐면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세액을. 그래서 부가세 43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이 43만원. 그래서 시험지에다 체크해 놓고 답안 수록 눌러서 여기 2번 해주시면 되겠다. 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별이식품 제 37회 기출문제 실무수행 뒷부분을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아볼까요?